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력학 강의하는 박노길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은 힘이 무엇인가, 힘의 정의, 힘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힘이란 무엇인가?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이다 라고 했죠. 이렇게 물체가 있을 때 이 상호작용을 힘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정의는 아주 본질적인 정의입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두 물체가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거죠. 힘은 두 물체가 있어야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힘을 정량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해야 될 법칙이 뉴턴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이제 상호작용인데 각 작용력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이 법칙을 이용하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자유물체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왜냐면 항상 바이레터럴 두 물체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생략한다는 건 없앤다는 게 아니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이렇게 해서 그려가지고 상대방이 이 나한테 작용하는 작용력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것이 자유물체도죠. 복습을 한 거니까요. 역학계에 속한 구성 요소들을 각각 분리해서, 분리한다는 아까 말한 대로 실제 계에 있는 거를 분리, 아이솔레이션 그린다는 거죠. 그 그린 후에 거기에 작용하는 힘들을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자유물체도예요. 자, 이런 역학계가 있을 때 이렇게 M1에 대해서 하나 이렇게 분리하고 또 M2가 가해지는 힘을, 작용을, 그걸 힘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살표의 의미는 M2가 M1에게 작용하는 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M2를 분리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M1이 M2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자유물체도를 완벽하게 그린 것이죠. 그래서 힘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토픽으로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에는 어떠한 역학적인 조건이 형성이 되나, 이게 힘이 평형 상태, 힘의 평형 이퀄리브리엄이라 하는데 그것을 힘의 평형 조건이라고 합니다. 정지하려면 힘이 평형 상태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질점에 대한 평형 조건을 보면 이 질점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의 합이 항상 0이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서로 상호작용하는 또 질점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힘이 서로 어떤 각각의 특별한 작용을 해요. 그러면 이걸 해석하려면 자유물체들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을 자유물체들을 그렸다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그리겠죠. 이렇게 분리해서 그리면 그 다음에 바이레터럴 서로 상호작용하는 물체를 생각해 보시죠. 이 물체와 이 물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는데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분리됐으니까 이 물체, 이 물체, 요걸 A라 합시다. A가 요거를 1이라 하고 A가 1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1이 자유물체들을 선택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옆에 B가 1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 C라 하면 C가 1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해서 또 DE 이렇게 해서 DE 이렇게 이제 그려지겠죠. 이게 자유물체도입니다. 물론 A에 대한 자유물체도도 역시 같은 식으로 그려지겠죠. 뭐 생략하고 우선 1에 대해서 봅시다. 그러면 이 물체 1에서 무슨 힘이 다 표시됐죠.
요 5개의 힘, 이것을 모든 외력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외력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 평형 조건에 들어가 있는 이 식의 의미, 모든 외력은 바로 이 자유물체에서 그려진 모든 힘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0일 때, 이 힘의 합이 제로가 되면 이 물체와는, 이 질점와는 어떻게 된다? 평형 상태에 있다. 즉 정지 상태에 있다. 정지. 이거 잘못 정지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정지 상태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A, B, C, D, E하고 1이라고 하는 이 그 질점군이 지금 모두 정지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요 각각 A, B, C, D, E, 1 각각의 모든 힘의 합은 다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적용하면 이때 걸리는 힘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다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점에 관한 효용 조건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강체가 있죠. 강체. 강체에 대해서는 평형 조건식이 역시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모든 외력의 합은 0이고 모든 외부 모멘트 합이 0이 된다. 이 두 가지 평형 조건이 있습니다. 강체는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하는 뜻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만약 여기 이게 강체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게 모양과 크기도 갖고 있고 질량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른 강체들이 있어서 여기에 이런 힘이 작용하고 또 이런 힘도 또 작용하고 이런 힘도 작용해서 이렇게 힘이 자유물체들을 그리니까 이렇게 힘이 표시되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제 이 첫 번째 이 조건, 모든 외력의 합이 0이라는 뜻은 바로 이 네 개의 힘의 합이 벡터니까 합할 수 있죠. 이 네 개의 힘의 합이 제로가 돼야 돼. 이게 첫 번째 만족해야 할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summation f 고로 0 이렇게 하죠. 물론 벡터입니다. 벡터. 두 번째는 강체 작용하는 모든 외부 모멘트의 합이 0이다. 모멘트의 합이 0이라는 거죠. 모멘트가 정의가 되려면 모멘트는 반드시 어떤 모멘트 중심이 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멘트 중심은 편의상 내가 어디를 정해든지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모멘트 중심을 특정하지는 않아요. 어떤 중심을 정했든지 간에 그 모멘트 중심에 대한 모멘트, 그것이 합이 0이 돼야 된다. 만약 모멘트 중심을 여기에 정했다 합시다. 이게 모멘트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 모멘트 중심 A에 대한 힘, 이 힘은 모멘트를 갖게 되죠. 그 정의는 이 힘 곱하기 거기에 거리, 팔의 길이를 곱해서 이제 정의가 되고, 그래서 요게 요 힘에 의한 A의 모멘트가 하나 생기고 그것을 MA라.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힘 1이라고 하면 M1A 이렇게 되는 거죠. 뭐 2에 대해서 3, 4에 대한 모멘트가 다 구해지겠죠. A에 대해서. 그래서 그 모멘트 모든 외부에 의한, 외부 외력에 의해서 생긴 모멘트 합이 0이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면 이 강체는 정지합니다. 정지. 그걸 배웠어요. 자, 그랬죠. 여기서 또 한번 가는 하건데, 외력, 모든 외력, 요 모든 외력이죠. 모든 외부 모멘트, 외부. 이 외부는 바깥이라는 뜻이잖아요. 외부의 의미는 막연한 게 아니고 늘 자유물체도 상에서, 자유물체도에 의해 명시된 외부라는 뜻이다.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수식이
만들어지거든요. F 고루 0, 또 모멘트 M 고루 0. 이게 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자, 2차원이면 이 식을 통해서 만약 이 평면에 있는 2차원 평면이라고 쳤을 때 이 식은 사실은 두 개의 이퀘이션을 갖는 겁니다. 두 개의 이퀘이션. 왜냐하면 x방향 성분, y방향 성분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수식이 있는 거고요. 모멘트도 역시 2차원일 때, 2차원, 여기서는 2차원 평면상의 어떤 물체의 모멘트라 하면 x축, y축의 모멘트 방향은 z축이죠. 이건 한 개의 이퀘이션이 나와요. 그래서 강체에 대해서 평면상에 있는 강체의 평형 조건식은 사실은 3개가 있는 거죠. 3개. 이렇게 어쨌든 이제 수식도 있고, 이게 그래서 이거를 대수식이라 이렇게 대수식으로 표현된 힘의 평형 방정식, algebra equation. 자, 근데 제가 특별히 힘이 두 개, 강체에 힘이 두 개만 작용이 됐을 때 평행 조건을 소개한 바가 있어요. 만약 강체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이 두 개만 있어요. 그럴 때 그 강체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외력은 두 작용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닿는 지점이죠. 힘이 닿는 지점이에요. 작용점이죠. 근데 이 두 개의 힘의 작용점을 이은 선분이 존재하는데, 어떻다고? 그 외력이 말이죠. 그 외력이 작용선을 이은 선분상에 놓여 있어야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 강체는 평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유물체들을 그렸고 작용점을 이제 알아가지고 여기에 힘을 구해야 되는데 힘을 몰라요. 내가 그 힘을 모르니까 일단 뭐 임의로 이렇게 그려 놓겠죠. 막 이렇게 될 것이다 가정하고 이걸 풀어야 돼. 이걸 푸는데 이거의 그 방향과 크기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이 식에다가 넣어서 풀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 식에 넣어서 풀어야 될 겁니다. 정력학에서 다 배웠지만, 그러면 이게 이제 벡터 성분이니까 이것을 대수적으로 풀려면 일단 좌표계를 정해서 이렇게 좌표계를 정해서 이 힘들도 또 그 각각 성분으로 또 나눠서 좀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런 대수적인 방법이 아니고 기하학적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하학적 방법을 소개하겠다. 자, 요대로 요 설명 그대로입니다. 먼저 우선 작용점을 알았으니까 작용점을 양쪽을 이으면 이런 선이 쭉 그어지겠죠. 이게 선이 딱 그어집니다. 그러면 일단 그 외력이 선분상에 있어야 되니까 이 힘이 방향이 정해지죠. 방향이 정해집니다. 사실은 이 힘이라는 거는 이제 미지수가 두 개거든요. 하나는 크기가 얼마인가, 또 방향이 얼마인가. 원래 미지수 두 개 가지고 있죠. 이게 미지수 두 개인데 이미 여기서 선이 주어졌다는 건 방향은 하나 알게 된 거죠. 그 크기만 알면 돼요. 그래서 방향은 이쪽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해주고, 이제 요 크기만 모르는 거죠. 이걸 미지수로 나중에 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임의로 표시했지만 방향이 알려졌죠.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되고요. 즉 선상에 있는 거고 크기만 모르죠. 근데 크기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때 크기하고 이때 크기가 같다. 같으니까 하나의 미지수로 놓을 수도 있죠. 그리고 방향이 반대다 하면 이제 화살표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력계는 구해지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까지 분석하면 이게 뭘 말하느냐면 힘 F 이꼬르 0, 모멘트는 0, 그것을 적용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이력계 힘의 평균 조건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삼력계. 이번에는 다른 문제인데 어떤 강체가 이렇게 있고요. 작용점 3개에서 힘이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힘의 방향과 크기 다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임의로 놓을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놓은 게 뭐예요? 이게 자유물체들을 그린 거죠. 자, 그러면 이 삼력계의 힘의 평형 조건 뭔지 봅시다. 세 힘의 작용선이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작용선의 방향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미지수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어느 한 점에 작용선이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힘은 이쪽 방향으로 어쨌든 이렇게 되고, 이쪽 힘은 이런 방향이 돼야 되고, 이쪽 힘은 저런 방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방향은 그 반대 방향일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어쨌든 이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조건. 또 하나는 힘의 삼각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 이제 요건 방향은 주어졌는데 크기는 모르죠. 크기를 모르지만 어쨌든 힘의 삼각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 힘에 대해서 여기 옮겨왔어요. 그다음 요 힘을 요걸 이렇게 옮겨왔고 나머지 힘을 이렇게 그러니까 힘을 이렇게 꼬리를 물고 쭉 연결하면 이 마지막 화살표가 처음에 이 끝에 완전히 일치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힘의 삼각형을 이루죠. 자, 이거는 기하학적 방법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 각각의 그 기하학적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이거는요. 이 첫 번째 이 세 힘의 작용선이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이것은 모멘트가 0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식입니다. 자, 이렇게 만족되면 모멘트는 0이 돼요. 다음 요거는 힘이 합이 0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력계일 때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힘이 4개가 있으면 이제 이런 기하학적 관계는 성립이 안 되고 이건 대수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알았고요. 지금까지 복습을 했는데 이제 중요해서 자꾸 복습한 겁니다. 왜냐하면 동력학에서도 내내 힘을 다뤄요. 동력학에 항상 힘이 계속 나오고 사실상 기계공학에서 힘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물리량 중에서 전문 용어 중에서 힘에 대한 것을 제일 많이 강조하니까 그래서 힘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배운 것을 한번 적용을 해 봅시다. 매달린 얼음 집게가 평형하겠는가? 이렇게 상황을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 얼음이 있고요. 얼음이 있죠. 그다음에 집게가 여기 핀이 이렇게 있고 집게가 이런 식으로 대칭형 집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 이제 집어서 한쪽 끝을 천장에 매달아 놓으면 이 얼음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문제에 접하면 말이죠. 여러분 그냥 여기서 고민하면 안 돼요.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힘이 여기서 상식선에서 힘이 어떻게 작용될 거고 어떻게 될 거니까 어떻게 되겠다고 여기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첫째, 자유물체도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자유물체들을 그리면 돼요. 그렇게 고민할 거 없이 자유물체들을 그리라고 이렇게 그리는 거죠. 요거를 이게 아마 중요 특징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다 생각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나머지는 제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따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그립니다. 그릴 때 만약 이런 이제 위치 관계가 주어지면 거기에 걸맞게
이것도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죠. 이 빨갛게 찍은 점은 여기 이제 특별한 점이죠. 중요한 점이죠. 요 위에 요 점은 바로 이 집게의 핀에 해당하니까 중요한 점 아닙니까? 여기에 힘이 가야지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작용점이잖아요. 그래서 작용점이라는 표시를 한 것 뿐이고, 요것도 이 집게의 끝과 얼음 사이에 그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 또 작용점이 되겠죠. 그래서 표시를 그냥 해준 것 뿐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리면 1차적으로 된 것이고, 여기에 아까 이게 힘이 두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힘이 하나 작용하고 이렇게 작용하겠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게 이력계라고요. 이력계. 이력계란 말이야. 힘이 두 개만 존재하는 이런 강체죠. 그래서 아까 배운 대로 하면 되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두 선을 작용선을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게 선이고 여기에 힘이 방향이 정해졌죠.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요 방향은 분명히 정해졌어요. 요 방향이 알려진 겁니다. 미지수 하나 여기 F1 근데 이 힘의 크기를 F1이라고 하면 이것도 F1이 되겠죠. F1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집게 하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이제 충분히 적용했으니까 된 거죠. 아직 F1의 값이 안 나왔죠. 뭐 계속 푸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따로 그려라. 그대로 그렸어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은 다 이제 위치도 정하고, 요 양쪽 끝이 넓이가 b라 하면 반이니까 2분의 b가 되겠죠. 또 요 끝과 여기 끝까지가 이 그림에서 H1, H2면 이제 이게 두 합친 값이 돼야 되겠지. 또 이 끝과 이 끝 사이는 이제 이 W 얼음의 폭보다 반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기에 이거는 분명히 힘이 3개가 있네요. 그래서 삼력계네요. 그죠? 삼력계에 힘의 평형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선 여기에 걸리는 그러니까 힘이 이제 어떻게 될까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먼저 이 작용점의 힘은 뭘까요? 여기서 보면 여기 끈으로 매여 있었죠? 이쪽 보십시오. 이쪽 원래 그림 끈으로 매여 있는 부분이고 있으니까 매달려 있고 이거 끈이니까 이때 힘은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방향이 정해지죠.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지겠죠. 즉 끈이 이 집게 끝에 작용하는 게 뭐겠어요? 자, 여기 끈이요. 끈이 요 집게 끝에 하는 작용이 뭔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집게 전체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못 내려가도록 딱 묶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끈이 이 집게를 위로 당겨야 되죠. 위로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위로. 그리고 요 집게의 무게는 무시한다고 치고, 집게 무게는 무시해 봅시다. 오직 얼음 무게만 이제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지저분하니까 다시 지우고 해봅시다. 다 지우고, 자, 지우고. 이거는 이미 했죠. 정리하는 건. 이 방향에 힘이 존재하고요. 힘의 크기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힘이 이렇게 되죠. 이걸 F1, 어? 여기까지 분석을 했어요. F1. 여기서 지금 금방 뭐라 그랬어요? 요 힘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방향이 정해진다 그랬죠. 이 끈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눈치 빠른 사람은 이 무게를 이제 W, 이거 알려지는 거라고 쳐봅시다. 무게 W라 하면 이 전체의 무게가 이 집게 무게를 무시한다면 전체 무게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W가 되겠죠. 전체 무게. 그럼 전체 무게 W가 매달려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W가 돼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요 지점은 또 뭐하고 같아요? 이 지점과 같은 거죠. 왜냐면 여기서 집게 요 공통 핀이니까.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즉 이 오른쪽 집게와 왼쪽 집게가 서로 여기서 서로 상호작용하죠. 작용 반작용을 하잖아요. 만나잖아요. 요 지점하고 요 지점하고 서로 만나는 거죠. 서로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F1을 이미 구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F1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요 F1. 오른쪽 집게가 이 왼쪽 집게에 작용하는 힘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의 힘은 바로 이 왼쪽 집게가 작용하는 힘인데 벌써 F1이 이래 됐으니까 반대로 어떻게 돼? 요와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F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나머지 여기 오른쪽 집게 요 지점에 걸리는 힘은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이게 W와 크기와 방향도 구해졌고 중간 P는 방향은 구해졌는데 크기는 몰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놓은 거예요. F1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삼역계의 평행 조건을 생각해 봅시다. 삼역계 평행 조건. 작용선이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그 힘이 삼각형이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요. 다시 와서 그럼 작용선. 여기서 이거의 작용선은 당연히 수직선이겠죠. 이게 작용선이 여기로 쭉 내려오겠죠. 좀 진하게 해야 되겠네. 그냥 검정색, 보라색을 할게요. 이렇게 작용선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F1의 작용선이 이미 이거와 같죠. 이거. 그래서 지금 작용선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 작용선이 여기서 만나네요. 요 점은 세 작용선이 만나야 되는 점이죠. 요게 정해졌네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거. 때 작용선은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 부분은 힘을 표시하기를 작용선이 정해졌으니까 이렇게 표시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거를 F2라고 해봅시다. F2. 자, 정리하면 이 점의 힘은 W, 그렇죠? 그 다음에 요 핀의 힘은 F1. 또 이 끝에 집게 끝의 힘은 F2. 이렇게 해서 이제 됐고, 여기서 하나 더. 힘의 평형이 힘이 세 개의 힘이 삼각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죠.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삼각형을 이뤄야 된다. 그대로 요걸 그대로 방향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거 W는 위쪽으로 쭉 올라가죠. 이렇게 W 올라가고 요 방향이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요 방향이 이미 주어진 거잖아요. 주어졌다기보다도 구했잖아. 요 방향이 구해졌죠. 구해졌으니까 구해진 방향을 쭉 연결하면 몰래 요 F1이라는 힘의 크기는 몰랐던 건데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구나 하고 요게 정해진 게 이때 비로소 F1이 힘의 크기도 이제 정해지는 순간입니다. 이게
F1 힘의 크기가 정해졌고요. W는 만약 이 얼음에 무게가 주어졌을 거니까 요거는 크기 방향 다 주어진 거고, 그 나머지 힘의 삼각형이 이루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F2가 이렇게 되겠죠. F2의 크기도 정해지는 거죠. 삼각형에서 도형에서 이 F2 크기는 당연히 구해지죠. 왜냐면 요 각도 나오잖아요. 각도는 요 기하학적 관계를 잘 따지면 나오게 돼 있어요. 요 각도도 이미 나왔잖아요. 앞에서 이 선이 이제 주어졌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그래서 결국 이 두 번째에서 답이 다 나온 겁니다. 이거 F1 크기도 구해졌고 방향도 구해졌고 F2 크기도 주어졌고 방향도 주어졌고 이렇게 해서 다 나온 겁니다. 나머지 하나 더 얼음 상태도 물론 자유물체들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릴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체크용으로 뭐 쓸 수가 있죠. 여기 얼음에 무게가 아래로 쭉 내려가겠죠. 무게가 얼음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요 지점에서 힘이 아까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여기는 작용 반작용이니까 힘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주어지겠죠. 힘이 F1 그죠? F1 또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서 F2가 이래 됐으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되죠. 이 방향으로 위쪽으로 이번에는 작용 반작용이니까 위쪽으로 F2 이렇게 되겠죠. F2. 너무 지저분하면 다시 칠판을 봅시다.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어디 갔어? 자, 이쪽 부분이 이렇게 됐고, 요 지점과 요 지점을 잇는 적용선이 생겼고, 여기에 힘이 이렇게 구해졌죠. F1. 여기도 힘이 이렇게 구해졌고, 이쪽에서는 여기 힘이 이렇게 W. 여기에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힘이 이쪽으로 방향이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작용 반대 이쪽으로 F1이 주어졌고요. 그러니까 이 작용선하고 이 작용선을 연결하면 이게 교점이 생기죠. 두 개 작용선이 만나는 점. 나머지 여기에 가해지는 힘의 작용선도 여기를 지나야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얘 걸리는 힘이 어떻게 됐다 해서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힘과 이 힘이 서로 힘의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 W 이렇게 그리고 W 그 다음에 뭐 F2부터 할까? F2 방향으로 쭉 그리고요. F1 주어졌잖아요. 이렇게 그려서 이 F1이 여기에 딱 만나도록 조절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되겠지. F1, 2 이게 주어졌죠. 이 각도는 요 각도잖아요. 요 각도는 이제 이 도형에서 구할 수 있어요. 이걸 알파라고 하면 이게 알파. 이 각도도 주어지겠죠. 이게 베타라 하면 요게 베타. 그래서 지금 미지수가 F1하고 F2가 언노운이에요. 언노운인데 여기서 다 구해지는 거예요. 뭐 사인 법칙으로도 구해지겠죠. 자, W 사인 180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F1 사인 알파, F2 사인 베타 하면 다 나오네. 네? 알파, 베타 다 주어진 값이고 F1, F2 구할 수 있으니까 나오죠? 그래서 체크용, 이걸 체크용으로 하라고 했죠. 이게 체크용, 이 W, 여기 A 점, 여기 A 점이죠. 여기 B,
여기 B. 그러면 A점에서 얘가 방향이 이렇게 되고 이래 됐으니까 여기서는 이 점과 이 점이 서로 상대 만나는 점이고요. 이 힘은 얼음이 얘한테 한 작용력이라면 이거는 이 집게가 얼음에 한 작용력이니까 작용 반작용해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됩니다. F1 이렇게 됩니다. 됐죠? B가 여기 있잖아요. B가 여기 있죠. B가 이번에 이래 됐으니까 이번에 작용 반작용해서 반대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F2. 이 힘이 뭐예요? 이 집게가 이쪽 집게가 이 얼음에 가해지는 힘이죠. 이렇게 돼요. 이거는 이미 여기서 이미 답을 구했으니까 이건 체크용으로 뭐 확인하면 돼요. 자, 이게 과연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까? 만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한 점에서 만납니다. 자, 알겠죠? 지금 복잡했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 결론이 뭐예요? 결론. 저 집게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몰랐는데 쭉 구해보니까 모순 없이 다 구해지죠. 이건 무슨 뜻이냐? 모순 없이 평형 조건식을 다 만족하는 답이 하나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평형을 이루는 조건이 존재한다. 즉, 이 매달린 얼음 집게는 그대로 얼음이 떨어지지 않고 평형을 유지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정력학을 배워야 하는 목적이에요. 힘을 분석해서 이게 어떤 상태인지 또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배우고 힘의 정의를 정확히 배우고 힘의 평형 조건을 잘 적용해서 올바른 결과를 도출한다. 이겁니다. 자,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볼까요? 이건 정력학 책에서 뽑아온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좀 그림에 좀 이 막대기가 이렇게 있죠. 막대기가 위에 있고 두 개의 풀리가 있습니다. 풀리가 있고 풀리는 이제 회전이 원활하게 되는 두 풀리고 이 풀리에 여기 보니까 얇은 테이프가 감겨 있다 그러죠. 이게 테이프입니다. 이게 테이프 쫙 테이프가 이렇게 S자형으로 감춰 있고 양쪽에 180N의 장력이 가해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랬을 때 5점 여기 5점 여기 있네요. 5점에서의 등가 힘 무력 그러니까 힘과 모멘트. 자, 근데 뭐 등가 힘 무력 모멘트를 구하라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 이런 힘에 대해서 여기에 걸리는 힘 여기에 걸리는 힘을 구하라. 힘과 모멘트를 구하라.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예제를 제가 따온 것은 이 문제를 단지 푸는 데 만족하는 게 아니고 또 자유물체도를 어떻게 잘 융통성 있게 유용하느냐. 자유물체도를 잘 그리면 문제가 쉽게 풀려요. 자유물체도에 대한 그 활용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제를 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딱 보고 우선 개념적으로 머릿속에서 자유물체도를 생각해 봅시다. 자유물체도라는 것은 이 실제 시스템에서 분리해내는 거죠. 근데 이건 통째로 일일이 다 분석할 필요 없이 저는 요 부분의 반력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이걸 그대로 이렇게 지금 이게 자유물체도 경계를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면 이 자유물체도 생각은 요 안에 있는 모든 요소를 여기다 그대로 그려야 되겠죠. 그대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막 그림 여기서 이걸로 그리니까 내가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대로 옮겨 그렸다 칩시다. 여기까지 그려야 되겠네. 여기 이렇게 여기 동그란 거 풀리 이렇게 있고 이쪽 풀리 이렇게 있고 이게 테이프에 자유물체들을 그렸으면 그 다음에 뭘 그리라고 그랬습니까? 자유물체들을 이렇게 그렸으면 여기서 외력을 표시라고 그랬죠. 외부 외력. 그러면 이 자유물체들의 요소를 단 한 덩어리로 다 지금 고려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이제 외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180N이 여기 하나 이렇게 오고요. 저기도 똑같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와요. 여기는 이제 미지수니까 모르죠. 힘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은 미지수고요. 이 힘은 미지수예요. 크기와 방향을 모르는 미지수고,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180N. 자, 이렇게 자유물체들을 그리면 여기에 평형 조건을 적용하면 이 힘이 나오겠죠. 이 예제 1에서는 자유물체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자유롭게 범위도 시청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예제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시스템이 평형 상태에 이르려면 질량 MB는 얼마인가? 지금 이쪽 요 A A가 50kg이고 이건 몰라요. 그런데 도르래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런데 이것이 서로 이제 힘의 평형을 이룬다는 거죠. 그럼 이쪽 B의 질량이 얼마면 힘의 평형을 이루겠는가? 이것도 상상할 필요 없고 이걸 자유물체들을 어떻게 그릴까 고민하면 돼요. 어떻게 그림을 고민하면 되는데 잘 보십시오. 지금 저는 이걸 이렇게 자유물체들을 구분합니다. 하나는 이걸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바퀴 있죠. 바퀴를 포함한 여기까지 하나를 구분을 했어요. 다른 하나는 이쪽 질량 B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자유물체들 이렇게 잘랐다 이거죠. 물론 자유물체들을 이렇게 안 잘라도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자른 거는 이게 제일 간단하게 풀 수 있어서 이렇게 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물체들을 어디를 정할 것이냐도 사실은 실력입니다. 이것도 실력이에요. 저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하면 안 됩니까? 물론 돼요. 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요즘은 컴퓨터 시대니까 알기만 하면 되니까 그건 별 문제가 아닌데, 그래도 자유물체들을 이제 또 잘 이렇게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여기 딱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참 그림 그리기가 어렵네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요. 요거는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죠.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요 자유물체도 FB1 여기 봅시다. 잉크색 검정색으로 이 자유물체도라 하면 이제 여기서 이거에 대한 바이레터럴 액션을 찾는 거죠. A에 대한 지구가 이때 지구가 그러니까 A를 당기는 힘이 있죠. 이게 소위 무게죠. 무게가 여기 하나 이렇게 있고 50kg first 여기가 있고요. 여기 발력이 있죠. 발력인데
반력이 요 두 개의 반력을 뭐 합쳐서 하나로 잡읍시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반력이 존재한다고 방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끈이 있죠. 이 끈을 잘랐으니까 요 부분, 요 두 부분이 나머지 끈, 잘려진 나머지 끈이 이쪽에 속해는 끈에 작용하는 힘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팽팽하게 유지되니까 여기 T가 이렇게 존재하죠. 아랫부분도 똑같은 끈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일체형으로 다 연결됐으니까 아랫부분도 똑같이 장력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이렇게 작용하죠. 여기까지 자유물체들을 그린 겁니다. 이제 제가 왜 이 자유물체들을 요 끈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른지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 도르래의 모든 끈은 이게 한 가닥이면 언제든지 인장력이 가해지고요. 그 힘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걸 10분 활용하려니까 자유물체들을 이렇게 끈을 통과하는 부분을 내가 자른 거죠. 자른 거예요. 그러면 요 경계면, 외력이 들어가는 요 부분에 이렇게 장력을 쉽게 방향을 알고 미지수도 하나로 통일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지금 여기에 그 뭐예요? A의 반력, 수직 반력은 모르죠. 그걸 F1 이렇게 놔도 되죠. F1. 자, 이렇게 하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일단 그려놓고 한꺼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 요 중앙에 힘이 ET가 가해진다. 이렇게 심플리파이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ET가 가해진다. 그러면 이 현재 힘이 4개인데 이걸 심플리파이 하면 3역계가 된단 말이에요. 3역계가 되면 또 이것도 쉽게 구해지죠. 어떻게 구해지냐면 요 적용선이 딱 여기 요 중앙을 딱 지나고요. 또 무게는 당연히 요 작용선상에서 내려오니까 당연히 이 작용선이 서로 만나는 점이고 이 반력도 여기를 쫙 통과하겠죠. 그리고 이 힘과 이 50kg과 이 힘이 뭐라고? 힘의 평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힘의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여기 50이 먼저 쫙 내려오고 F1이 이렇게 가고요. ET가 이렇게 가겠지. 여기가 50이죠. 이게 F1이고 ET. 이 각도는 어떻게 돼요? 각도가 아우 잘 안 보이네. 20도인가요? 각도가 나왔잖아요. 이 각도가 나왔으니까 요 미지수 F1, 요 T, ET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지수가 싹 다 나오는 거죠. 그다음 이쪽으로 넘어와서 자유물체도 요것만 신경 쓰면 돼요. 여기 자유물체도 경계선이죠. 그러면 이 자유물체도와 이 서로 바이렉터럴 작용하는 힘을 생각하면 돼요. 당연히 이제 이 물체는 지구와 만유인력에 의해서 무게로서 이렇게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mg 미지수 mg 이렇게 놓고 위에는 똑같이 이게 보니까 뭐야 장력 t로 되어 있으니까 장력 t가 그대로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장력 t가 나란하게 세 개가 나란히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모두가 인장이고 잘려진 부분에서 이쪽 자유물체도로 들어오는 끈하고 자유물체도 바깥에 있는 끈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 경계선에서 자유물체도를 자른 경계선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장력이 존재한다는 건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상대방이 이쪽 안쪽에 들어오는 끈에 T라는 힘이 인장력이니까 바깥쪽으로 항상 이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게 3T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 잘 알려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물체도 경계를 이렇게 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되겠죠. 그럼 여기서 봅시다. 이렇게
여기 평형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요 mg하고 3t는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3t는 여기서 2t에서 답을 구했으니까 3t에다 넣어주면 최종적으로 m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어떻게 자유물체들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이 도르래에 대한 특성, 이 기본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자, 예제 3, 예제 4, 5 이렇게 과제 이렇게 나왔는데 뭐 해봅시다. 이것도 역시 도르래 문제인데 이 상황을 설명할게요. 이 저울은 400N, 약 40kg이죠. 이상 잴 수 없는 저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보다 높은 몸무게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보조로 이런 저울을 썼어요. 이 저울은 80N을 잴 수 있는 저울인데, 이 아래 저울하고 위 저울을 이용해서 자기 몸무게를 이제 구하고 싶은 거지. 그를 위해서 이런 그 도르래를 만들어 가지고 했어. 문제니까 이렇게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두 개의 보조 저울과 하나의 저울을 가지고 쟀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쟀더니 268N을 얻었다. 아니다. 그렇죠. 이 저울에 나타난 눈금을 보니까 268이더라. 그런 거죠. 268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의 정확한 몸무게는 무엇이냐? 이거 하고, 질량은 또 뭐죠? 몸무게를 알면 질량하는 거 아니야?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이 사람의 본래의 몸무게를 알고 싶은 거죠. 지금 측정한 거는 이 저울에 의해서 268N이 나왔어요. 약 26kg 정도 나타난 거죠. 자, 그러면 자유물체들을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요 저울 지면을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B저울을 지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는 여기를 끊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끊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저울에 나타나는 268N은 저울은 무조건 이 바닥에 누군가 어떤 힘으로 누르면 그 누른 힘에 대해서 표시하게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 요 자유물체도의 이 경계, 요 발바닥이죠. 발바닥을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끊어야 여기에 미지수, 여기 나오는 W-가 268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268이고. 그래서 여기를 끊었고, 그 다음에 B를 끊은 이유는 B를 이렇게 끊어도 되고, 하여튼 B를 끊은 이유는 이 B의 몸무게 표시도 어떻게 나왔다고요? 76으로 나왔으니까 요 인장이 76N이라는 게 이미 이제 재전잖아요. 이거 알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끈이 어떻게 갔습니까?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딱 끄는 거죠. 다시 지저분하니까 다시 지울게요. 어떻게 하냐면 자, 알았으니까 이렇게 요 끈이 이제 76N이니까 알았으니까 이렇게 끄는 거예요. 끊어서 끊고, 이 도르래 무게는 무시하면 여기서 얘 본래 무게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지우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자유물체들을 이렇게 끊어서 그렸으니까 이 사람이 주체잖아요. 사람이 주체고 이 저울이 이 발바닥에서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울이 이 사람한테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268이죠. 이게 왜 268이야? 반대로 저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누군가가 여기서 268을 눌렀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이 268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저울에게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268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물체도 입장에서는 이 268이라는 힘은 여기 똑같이 방향은 같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자유물체도에다가 여기 눈금에 대는 이거를 표시를 하면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268. 또 이 사람의 본래 무게는 아무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지구, 밑에 지구와 이 사람 상호 만유인력에 의한 상호작용일 뿐이니까 이 장치가 어떻게 됐든 얘 무게는 고유한 값이지. 그러니까 여기 W 아래로 내려놓고 이거는 모르는 거니까 그냥 W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요 장력이 76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5 곱하기 76 뉴턴이 어디로 가?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다 나오네요. W는 5 곱하기 76 빼기 268 이렇게 해서 W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자유물체도를 어떻게 끊는지 살펴봤죠. 그러니까 정력학, 동력학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을 이제 파악하는 것인데, 힘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 자유물체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제 3번 살펴봤고요. 예제 4번은 아까 그 칠판에 설명한 거와 비슷한 거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문제가 간단한 것입니다. 뭐 흔히 볼 수 있는 집게죠. 집게고 여기 이쪽 부분에 이렇게 뭐를 딱 그 물체를 이제 찝는 것이죠. 근데 이쪽 90N을 힘을 가했을 때 이 부분에 가해지는 힘을 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이 파워포인트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 그림 그리기가 매우 불편해서 좀 생략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실제로 이렇게 자유물체들을 이제 하나씩 그려 나가세요. 이렇게 내가 빨간 걸로 친 거는 이 부분을 따로 띄어서 자유물체도를 그린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라고 이렇게 따로 띄어서 비슷한 개형을 그리라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 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요 부분, 요걸 A라 하면 요 A 부분이 이제 이 집게 아랫부분에 어떻게 요 방향으로 수직력이 가해지겠지. 이거 얼마인지 모르죠. F. 그 방향이 알 수 있을까요? 방향이 여기 나왔네. 70도네요. 이렇게 해서 70도 방향 아래로 이렇게 가해지겠죠. 그리고 요 지점에 수직 딱 이렇게 수직으로 90N. 그 여기는 이제 반력인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것도 전형적인 삼력계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선하고 이 선이 만나는 요 지점에 그 핀에 가해지는 반력은 방향이 어떻다고? 이 방향, 이쪽으로 향해서 이 방향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반력은 모르지만 R, 이것도 모르죠. F, R 두 개 다 미지 쓰고, 이거는 90이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방향이 알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힘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두 미지수를 구하면 되겠죠. 힘의 삼각형 밑에 90도 아래로 쭉 가고요.
또 R이 요 각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제 이 수치를 보고 구했다 칩시다. 그러면 R이 이렇게 가야지겠죠. 그리고 그보다 더 눕혀진 F가 그러니까 이쯤 되고요. F가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F, 여기가 R, 여기가 90, 여기가 70도, 여기 70도. 요 각도는 아마 잘 보시면 얼마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지. 그러면 이 삼각형의 각도도 알고 있고 한 변이 90이면 나머지는 뭐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F, R 다 구해죠. 그래서 F, 즉 여기에 가해지는 힘이 구해지는 거죠. 심지어 여기 핀에 걸리는 힘도 별도로 더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상으로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많은 이제 세부적인 정력학 지식도 알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물체도를 어떻게 적절히 정하느냐, 그리고 힘의 평형 조건을 각 그 자유물체도, 분리된 자유물체도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다, 이걸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도 하셔야죠. 과제를 내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이건 이제 대표적인 사절기구, 이렇게 링크가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핀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사절기구를 합니다. 근데 이쪽 부분에 스프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근데 이 사절기구인데 이건 특별히 이런 걸 커플러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 한 끝에 외부에서 힘이 수평으로 딱 가해졌을 때, 이때 이 순간에 이건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이게 가해진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 순간에 각 멤버에 걸리는 힘을 분석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오늘 두 번에 걸쳐서 강의한 내용을 이렇게 종합을 해서 여러분이 직접 해보십시오. 이것을 분해해서 3력계, 2력계 그걸 적용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 딱 나오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치수는 적절히 정해서 여기에 걸리는 힘을 분석한 레포트를 정리해서 제출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과제 제출은 일단 뭐 MS-DOS나 아니면 한글 아래아 한글 파일로 작성해서 거기 플래터에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과제는 과제가 일단 나가면 딱 일주일까지, 그 이후는 받지 않습니다. 일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오늘 뭐 주로 내용은 공부한 게 없고 문제풀이를 함으로써 정말 힘이 무엇인가 이제 살펴봤어요. 중간중간 내가 설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 될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여러분이 그냥 너무 힘에 대해서 정의에 입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경험상 어떤 직감에 의해서 힘을 이렇게 정의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정의에 입각해서 힘을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하라 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즉 자유물체들을 그려놓고 물체 B가 물체 E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설명을 내가 했죠. 그 이유를 여러분이 스스로 자유물체도를 그리면서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확인하면서 그리라는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내가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자유물체도 그릴 때마다 힘을 그리면서 이 힘은 그와 접하는 상대가 얘한테 작용하는 거다, 이런 의미를 늘 부여해 가면서 자유물체도에 힘을 표시하라 이거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거 굉장히 큰 파워풀한 그 습관이에요. 이런 기초를 여러분이 무시하면 여러분은 뭐랄까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전문가가 되려면 제가 강조하는 거를 꼭 명심하시고 저를 쭉 따라 하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